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11월 11일 순서 시작합니다. 11월 11일은 한국에선 빼빼로데이인데요. 미국은 제왕군인의 날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데요. 그날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11월 11일 빼빼로데이로만 기억하는 한국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전통대로 제왕군인의 날에는 대통령이 알링턴에 위치한 국립묘지 무명용사 탑에 헌화하는데요. 바이든이 헌화하는 모습 보니까 풀죽은 할아버지 다 됐습니다. 10달 전만 해도 호기롭고 이제 내 세상이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10달밖에 안 지나서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무능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그를 감싸고 있는 강경좌파 보좌진과 강요들 때문인데요.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이 나라의 근간이지 머리들이 좀 좌파고 급진적이라고 무너질 리 있겠어? 라고 말하던 중도 우파 어르신들, 지금 미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느끼실 텐데요. 자, 지금 물가 인플레, 어제 발표 대부분 들으셨죠? 3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입니다. 서너 달 전만 해도 국민들, 소비자들은 물가 오른다고 다들 난리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서 경제적 수요가 집중돼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해대던 언론과 좌파학자들, 이제서야 허둥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스 가격. 한국은 휘발유라고 하지만 그냥 미국은 자동차용 휘발유를 다 가스라고 합니다. 이 가스 가격이 아주 난리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지난해보다 평균 1불 50센트 올라 현재 전국 1갤런 가스값 평균은 3달러 41센트입니다. 이 가격은 평균입니다. 아주 미국민들 허리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5달러대 가스 가격 주유소가 흔하고요. 북버지니아는 3불 50전이 평균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거죠. 대통령 시절에 가스값이 너무 싸서 2달러가 안 되는 곳도 많았는데 그때 가스 먹는 하마 대형 SUV 샀던 사람들은 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한번 주유하면 7, 80달러가 날아가거든요. 이놈의 가스값, 추수감사절 되면 아마 4불 찍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미국민들, 미국식 추석 땡스기빙에는 허리 졸라매서라도 여행 가고 놀러 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돈이 뭐 남아 돌아서냐 그건 아니고요. 오른 가스값 대신 밥 한 끼 덜 먹고 호텔비 좀 아껴서라도 코땡땡 사태 때문에 지난해 버린 것, 올해는 애들이랑 가족들이랑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보내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행복과 추억, 소중한 인연 위해서 사는 건데 전 세계인에게 2년이라는 세월을 뺏어간 원흉 누구인지 반드시 처단받아야 할 겁니다. 그럼 가스값 폭등이랑 인플레 왜 생겼나? 이건 저희가 여러 차례 짚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초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땡 사태 경기 부양 자금이 원흉입니다. 무지막지 천문학적인 수조 달러 단위의 돈이 미국 내에서 풀렸죠. 사상 최대의 돈잔치, 우리 서민들이야 끽해봤자 1,600달러, 800달러 만진 게 다지만 이거 3억 명에게 줘도 1조 달러 정도인데요. 이것보다 많은 돈들이 은행과 금융기관 통해서 공급된 겁니다. 이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누구한테 가긴요. 눈먼 돈이 각종 기업에 융자 형식으로 공급됐고 금융투자기관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이 돈들은 결국 더 많은 돈을 불리기 위한 자본으로나 사용되는데요. 향한 곳이 바로 원자재 시장과 주식 시장, 부동산 대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주식 시장도 말도 안 되게 떡상했죠. 그리고 가스, 철, 금, 은, 구리, 석탄, 하다못해 면화, 밀가루, 올리브유 가격까지 투자 아닌 투기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 원료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가격이 따라 오르죠. 밀가루로 라면 만들고 석유로 화학제품 만들고요. 수십만 가지 제품들의 원료가 1.5배, 2배로 뛴 것이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이 어떻게든 캐치 못하고 단순히 코땡땡 사태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난 6개월간 손 놓고 있었다니 이건 제 생각에 캐치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뒷짐지고 관망한 겁니다. 그동안 죽어나간 건 평균 수억씩 버는 엘리트층들이 아니라 한 달 한 달 월급으로 살아가는 중산층 직장인,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가장 욕먹는 사람, 바이든 빼고 누구일까요?
바로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입니다. 며칠 전 아주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5일 블룸버그 뉴스 생방송 인터뷰에서 호스트 탐 킨으로부터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를 위해 당신은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고 질문받았습니다. 답변에서 뭐라 그랬게요? 껄껄 웃으면서 That's hilarious. 참 웃기는 질문이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민들이 가스값 가격에 촉각 곤두세우고 있는 와중에 그런 직격적인 질문에 멍청한 질문하고 앉았네 하는 식으로 반격하다니 참 왜 이리 제정신 박힌 인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그러면서 원유 가격은 지금 오페크가 꽉 잡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오페크가 에너지 독립 이루고 셰일가스 생산으로 전 세계 원유 가격을 좌지우지했지 말입니다. 오페크가 그 시절에는 미국에 덜덜 떨면서 그렇게 셰일가스 뽑아내면 우리 다 거지 됩니다요. 살살 뽑아주세요 라고 기다시피 했는데요. 바이든 들어선 지 불과 10개월 만에 오페크에게 무시당하면서 뭐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미국은 오페크의 가격 결정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취임하자마자 잘났다는 듯 회귀한 트럼프 에너지 정책 살리면 당장 가스 가격 하락합니다. 어디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정말 두뇌는 장식으로 달고 사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로 파이프라인 운영 금지, 석유 수출 금지, 해외에서의 원유와 가스 생산 프로젝트 자금 조달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거 실행되면서부터 원유 가격은 아주 물 만난 듯 올라갔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공화당 상원의원 24명은 바이든에게 발송한 공개 서신을 통해 미국 내 충분한 원유 생산력을 활용해 솟구치는 국제 원유 가격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오페크의 가스값 상승을 멈추도록 협조 바란다고 사정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게 벌써 석 달 전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한 게 뭡니까? 이놈의 정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가가 내년 6월까지 50% 더 오를 수 있다고 최근 예측했는데요. 내년 되면 휘발유값 최소 50% 오를 것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올겨울 미국에 에너지 대란이 올 수 있다고 국민들 향해 겁주고 있는 게 바로 그랜홈이랑 바이든 정부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7일 올겨울 난방비로 미국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겨울철 난방비 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코땡 사태가 야기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랍니다. 아주 놀고들 있죠. 그리고 이제서야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9일 발표되는 에너지 데이터를 지켜본 뒤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페크가 옴짝달싹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국가 전략 비축유 방출 등 단기적 조치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올겨울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가정당 난방비로 평균 $746가량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46, 100만 원인데요. 미국인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EIA는 또 프로판 54%, 가정용 난방유 43%, 전기 난방 6% 등 다른 연료도 올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또 올겨울이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겨울 평년보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며 예상치를 넘는 난방비 폭등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에버서스 에너지는 최저 기온이 이미 영하로 내려간 커네티컷주 지역 난방비가 이달 14%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매사추세츠의 경우 최대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중산층의 삶은 한국이나 여기나 팍팍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잘 사는 편이 이곳 북버지니아에서 중산층 부부가 함께 벌어서 세금 떼면 5천 이하가 남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집값, 차값,
자녀 학비, 식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 그리고 여가 비용 조금 쓰고 나면 수백 불 남기고도 힘든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정말 살기 힘들어지고 사회 문제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면 무슨 중국이 전쟁을 걸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쫙 쏴서 그런 이유가 아닐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좌파 급진 정책이 중산층의 삶을 무너뜨리고 백인 중산층의 불만을 욕 나오는 비판적 인종이론, 백인 너희들은 역사적 죄인이나 그냥 참고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식의 소위 엘리트, 배웠다는 인간들의 대응, 이런 것들이 또다시 우파들을 억누르고 폭발시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분노가 차라리 정치적 물결이 돼서 정권 교체로 이어지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밀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은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